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떡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누가 떡이냐, 진짜. 진짜 떡이 어딘지부터 시작해서 이 떡들이 만들어진 그 사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기분 좋은 뉴스도 아니지만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론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생각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윤미향 사건, 8개 기소 항목 중에서 1개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횡령. 그것도 횡령 액수가 1억 중에서 1,700만 원만 유죄. 그래서 이 사람이 희희낙낙해요. 희희낙낙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분은 그 약자를 보살피는 그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아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인 의식과 그 뭐랄까요? 청렴함, 도덕감, 이런 도덕의 높은 정도를 통해서 비례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어요. 전과자가 됐어요. 전과자가 됐는데 본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를 지은 이유는 국회의원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배지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이 그 사회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비례대표 배지를 단 사람인데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전과자가 된 상황에서.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무슨 자기가 저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이 입법부의 일원들이 얼마나 이 배지를 자기 재산처럼 생각하는지를 지금 본 거고, 요거보다 큰 얘기는 그러면 검찰이 구형을 한 8가지 중에서 하나만 나온 것. 이 판사의 얘기가 뭐 이런 겁니다. 뭐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 뭐 검찰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굉장히 무슨 사람을 억지로 낑겨놓고 돈을 받은 게 너무 분명한데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제일 웃긴 건 이거예요.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이게 그거잖아요. 시세가 한 3억 되는데 그거를 7억 얼마에 샀다는 겁니다. 2배 이상 주고 샀어요. 그 기부금 가지고 이런 거래를 했으면 배임이죠. 이거 보나마나 배임인데 매입 과정에서 이익이 제공됐다고 볼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재판부가 이 얘기는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라는 판단을 이미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그 기소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시민운동을 위축시킬 그 위험을 우려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제대로 다 되고 있다면 이 판사가 봐주려고 하는 그것도 말이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 후해요, 판단이. 이게 지금, 아니, 기부금 가지고 쉼터를 사는데 2배 이상, 3억짜리를 7억 주고 샀는데 그걸 가지고 배임이 아니다? 무슨 그 과정에서 이익이 제공됐든 안 했든 이건 멍청하고 게으른 것도 배임이죠. 근데 굉장히 시민운동을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판결을 가지고 물론 시민운동을 좀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분이 제일 신났어요. 윤미향을 검찰을 비난하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부터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이 사람이 올렸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좀 이 사람의 속이 그대로 보이시죠? 이 수가. 검찰과 가짜뉴스에 자기가 계속 당하는 자기도 당신을 의심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편을 들면서 슬쩍 자기도 검찰에 그냥 당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업혀갈 사람이 없어서 윤미향이라는 사람한테 업혀가느냐. 이 사람도 딱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숟가락을 윤미향이라는 사람한테 얹은 거예요. 윤미향이 8개 중에 7개를 무죄를 받았으니 자기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다. 자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무리한 검찰한테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딱한 짓을 한 겁니다. 어디 숟가락을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놓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아니라 사설인데 재밌는 사설이 나왔어요. 지금 판사의 판결도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벌금형을. 근데 조선일보의 이 사설이 이거예요. 국민 기부금으로 갈비 먹고 발 마사지 받고 삼계탕 먹고 이런 거 다 유죄로 인정된 거 맞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게 나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게다가 시민운동 한다는 사람이 약한 할머니들 돌보는 걸로 배지단 사람이 지금 기부금으로 갈비 먹고 발 마사지 받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머리를 들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희희낙낙 배지 지키게 됐다고 미소를 짓는 것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인데 문제는 나머지 혐의도 검찰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거나 이 제대로 자금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마디로 검찰이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의 판결은 이건 지금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 기부금으로 갈비 먹고 삼계탕 먹고 발 마사지 받은 거는 지금 다 유죄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우리나라 도덕성의 무슨 화신인 것처럼 이재명 씨가 당신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무슨 블랙 코미디 같아요. 도덕성으로 비례대표 받은 사람이 지금 배지 지키게 됐다고 이렇게 희희낙낙하는 것도 블랙 코미디고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도덕성의 화신인 것처럼 여기다가 숟가락을 올려갖고 저도 사실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이라는 분도 블랙 코미디고 지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이 정치인들이. 근데 이 윤미향 사건에서도 그 판사가 얘기한 것이 검찰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 사건이죠. 그 시청자 여러분, 곽상도 전 의원의 이 50억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여야가 모두 다 곽상도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인 계산을 하느라고 주판을 엄청 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곽상도 사건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사건이 민주당만의 부패 카르텔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이분이 국민의힘 전 의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그쪽에서는 곽상도 사건이 아주 무겁게 다스려지면 본인들도 쪽팔리는 게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 사건이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바로 뒤에 같이 들어있는 게 권순일 사건이잖아요. 이 곽상도 의원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권순일이라는 사람은 대법관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때 선거법 위반을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까지 주도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그래서 저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이 대장동 돈을 통해서 대법관까지 구워 삶을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대청소, 완전 대규모의 청소가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는 이재명 씨 개인에 대한 사건보다도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아주 심대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 이 검찰이 이 사건이 판결이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법원이 권순일 등 50억 클럽 수사를 막겠다는 거다. 법원이 권순일 수사 막으려고 사실 자기네 기소를 이렇게 기각을 한 거다. 무죄를 때린 거다라고 볼멘 소리를 했어요. 지금 이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과하다. 근데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뇌물이 아닌 이유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고 이제 젊은이들이 여러분들도 엄청 화나시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자식을 통해서 뇌물을 주면 되냐?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자식을 통해서 뇌물을 주면 그러면 이게 다 면죄부냐? 이 사건은 지금 그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뒤에 뭐가 있냐? 권순일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길을 막은 그 판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또 하나의 쟁점이 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 병채 아버지가 돈 달래라고 했던 그 녹취록의 얘기를 인정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전원이었기 때문에. 전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순간 지금 이재명 사건도 남욱 변호사하고 유동규 씨가 계속 전원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민주당으로서는 겉으로는 막 화난 척하지만 권순일 사건으로 가는 길목,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을 막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 희망찬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아니 같이 살지 않는 저 아들이라 그래서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법조계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지금 그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도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장미상 선생님,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왜 경제적 공동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식한테 준 것도 뇌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는 도대체 뭐냐? 전혀 타인 간에도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서 뇌물죄가 성립이 됐는데 도대체 왜 지금 이런 판결이 나온 거냐? 우리 장미성 선생님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겨우 1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미성 선생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디어 오늘이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파 언론입니다.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데 이 판결은 뇌물을 공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진짜 산재 위로금이냐? 이게 아버지가 곽상도 선생이 아니었으면 병채라는 사람이 50억을 받았을 거냐? 국민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얘기한 게 아니 이거는 법조 카르텔이다. 이 사람들 속으로는 아마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김영민 의원 이런 사람들. 이게 이재명 그 판결을 더 돕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어쨌든 학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고 조국 딸 600만 원은 유죄냐? 정청래라는 사람. 근데 이거는 또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딸 600만 원은 뇌물 무죄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뭐죠? 그 청탁금지법, 김영란법만 유죄지. 그러니까 이 정청래라는 사람은 하여튼 뱉는 말 자체가 다 틀린 말이에요, 보통. 어찌됐든 이런 비판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좌파 언론에서 지금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판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살지 않는 자식한테 뇌물 주면 뇌물이 아니란 거라고 면죄부를 지금 찍은 거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법원의 대답은 판결 이외에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만 봐라 이거죠. 그리고 판결문은 공개도 안 했어요, 지금. 판결문은 아직 공개가 안 돼갖고 지금 이 판결문 다 기자들이 뒤로 빼돌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주간조선 보세요. 주간조선은 법조 인맥들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 그러니까 고의적인 부실수사, 법원의 봐주기 두 가지 법조 카르텔이라는 거죠. 법조 카르텔로 일종의 검찰과 법원이 부담을 나눠진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암묵적 관행처럼 받아들여졌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두 개를 뽑아온 이유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그 보수 언론의 대표 주간조선하고 그 좌파 언론의 대표가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판결 거지 같다. 심지어 주간조선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판사하고 검찰이 나눠 먹은 거 아니냐 부담을. 그러면서 결국 목표는 법조 카르텔 아니냐 법조 카르텔이라는 의심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라는 분이 인력을 공판 검사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요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 제가 아까 이 판결이 그 뒤에 권순일 사건이 자리하고 있고 이런 전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이 사건이 다른 거랑 얽혔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정치적인 주판을 지금 엄청 굴리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지금 검찰이 그러면 의도가 뭐냐? 무능했냐? 정말 법적 카르텔이냐? 근데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검찰이 봐주려고 하는 거냐? 그럼 검찰은 누가 임명한 거냐? 저 검찰은 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겁니다. 저 박범계 장관이 임명한 팀입니다. 박범계 장관 때 그러면 일부러 무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수사팀을 꾸렸나? 대장동 그 수사를 대충 하라고? 그래서 정말 무능한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런 건가? 그게 지금 이제 핵심 퀘스천이 되는 거죠. 아, 우리나라 검찰이 저렇게 무능했고, 무능한 사람 중에서 무능한 사람을 박범계 장관이 일부러 뽑아서 저렇게 팀을 꾸렸나? 이 의심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아, 그렇게 무능할 리가 있냐? 저거는 뭔가 일부러 저렇게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갖다 준 거지. 그러면 뭐냐? 그럼 왜 그랬냐? 뭔가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일단 지금 곽상도잖아요? 뭔가 자기들 그 뒤로 가면 권순일이고, 법조인들끼리 뭐가 있나 보지, 라는 의심이 지금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지저분하죠. 근데 지저분한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법원의 대답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판결문 보세요. 우리는 판결문 외에는 얘기 안 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원칙적인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판결문이라도 빨리빨리 공개를 하든가. 지금 대법원 들어가서 판결문 공개 검색하면 아직 안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기자들이 빼돌린 걸 가지고 법조인들만 일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판결문 보세요 그러면서 보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 얘기 제가 빼먹었네요. 대통령실도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금 성명이 아니라 비공개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이런 얘기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곽상도 사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겁니다. SBS에서 기자들이 지금 확보한 판결문을 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판사가 뭐 하는 놈이야? 막 이러고 화가 나잖아요. SBS가 이 판결문을 분석한 걸 보면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지금 내놓은 것이 뭐냐면 그 알선 수재하고 그 다음에 뇌물 두 가지인데 알선 수재에 대해서 이 알선 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 사람이 해준 게 분명해야 된다.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요구했거나 약속한 게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SBS 기자가 쓴 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주 좀 아픈 얘기예요. 재판은 증거 다툼이다. 판사가 봐주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재판의 본질은 증거 다툼이고 증거가 가지고 있어야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판사는 계속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뇌물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가져온 증거를 봐야 되는데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 직무하고 관련된 알선 대가로 돈이 오갔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증거가. 근데 이 기자가 굉장히 지적을 잘한 게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그 구속영장 할 때 법원에서 이게 또 한 차례 기각되면서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부실 수사야. 이 구속영장을 내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라고 당시에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혀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그 다음에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 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바보거나 고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미 그때 구속영장 때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보완이 안 됐다면 이거 도대체 뭐냐. 그 당시에 그 재판부의 입장은 이 기자가 해석을 하자면 수사를 이따구로 해놓고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했던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은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증거도 없이 그냥 재판에 왔다는 거죠. 털레털레. 이게 이제 알선 수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뇌물. 알선 수재하고 뇌물 두 가지가 큰 기소 내용인데, 뇌물은 그냥 전체적인 대가 관계만 입증이 되면 된다. 그냥 청탁 필요 없이. 직무 관련성 있다. 라고 판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곽상도 의원이 받은 거냐? 이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녹취록에 보면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러지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것만 들고 왔다는 거예요, 검찰이. 요것만.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김만배는 이거를 과장해서 자기가 비용을 많이 쓰고 있으니 뭐 돈을 더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고 요거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요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 사람이 이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이런 증거를 아무것도 안 찾아왔다는 거죠. 50억에 대한 분노를 등에 업고 정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물론 곽상도 의원이 아니면 그 아들한테 이 돈을 왜 줬겠느냐. 당연한 의심인데 지금 요 부분 다른 증거 하나를 더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찾아온 검찰에 대해서 SBS는 굉장히 얌전하게 쓴 글인데 그 얌전하게 쓴 글의 그 핵심은 검찰 그동안 뭐 하셨어요? 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그 혐의에 대해서 왜 이 판사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의심되고 이거 너무너무 과해. 근데 증거가 없잖아,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된 이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이 병채 거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만이 많은 거죠. 아까 장미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같이 안 산다고 왜 뇌물이 아니라고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판사의 문제고 근데 판사 입장에서 지금 이 뇌물죄를 성립시키지 않은 그 사람의 논리는 이겁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들고 오지 그랬어.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겨우 1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박범계 장관이 바보만 모아서 수사팀을 짰던가 아니면은 저 팀이 바보는 아닌데 그 선택적으로 바보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가 두 개 중에 하나죠. 선택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바보인 척하고 넘어가자.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곽상도를 봐주려고 하는 거냐? 권순일을 봐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법조인 전체에 카르텔이 진짜 존재하냐? 이런 게 지금 국민들로서는 속이 너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도 나서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 이런 그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속으로 웃고 있을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모두 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지금 뭐 검사를 좀 더 보강해서 2심 때는 잘해올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잘해오는지 봐야죠. 그 윤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 사건도 지금 여러 가지로 한심하지만 자기 배지 유지하게 됐다고 저렇게 웃고 있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한심하지만 저것도 겨우 1심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증거 찾아와라. 판결의 내용은 그겁니다. 찾아와라. 이게 공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 찾아와라. 저거를 2심 때 그 검찰이 얼마나 보강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제 눈을 뜨고 보는 거죠. 저는 뭐 검찰이 이 국민적인 공분을 잘 고려해서 자기들이 살려면 지금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바보인지 원래 바보인지 이제 그 전략 저는 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잘 찾아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정치적으로도 지금 아침 뉴스에 나왔죠. 지금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하자. 민주당은 대장동 김건희 여사 쌍특검하자.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은 됐고 대장동 특검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특검하자는 얘기는 검찰이 제대로 하면 특검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지금 특검하자는 얘기가 힘을 점점 받게 됐습니다. 이 곽상도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지금 2심 때 진짜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국민들의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저 특검 얘기가 굉장히 여론을 좋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뭐 선택적 바보인지 의도적 바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기 그 발등을 크게 찍은 형국이 돼버렸습니다.